자, 금쟁이. 자, 금쟁이도 반드시 하나가 나올 건데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매매. 자, 매매 알면 초과한다. 정말 매매를 알면 초과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치만 하면 잘 봐야 된다. 매매업은 딱 중간에 나올 거고 문장 안길 거고 안길 거고 그리고 무등록은 앞에가 조금 소개가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약간 뒤쪽에 알면 요소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사례, 증여 등 이런 소가 나올 겁니다. 조금 뒤쪽에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에도 하다 초과하면 1학년 일반의 교도소 확보낼 거야.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서 중개어른의 판단을 그렇죠 넣는 거입니다. 안 살 건데 막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뒤통수 뻥쳤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이다. 판단을 그르치면 1학년 일반. 정말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1학년 일반. 거기다 등록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고 싶니?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학년인데 이제 3학년이요. 3학년 아주 절단 나버려. 증서. 자, 증서 등의 중개나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들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과니까 내 물건을 매도인에게 아니면 내 물건을 매수인에게 사고 팔고 막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소속 이 중개 보존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위로 보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대리한다는 겁니다. 아니, 중개하라고 했지 대리하니 매도인에게도 대리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고 혼자서 막 매매를 혼자서 임대차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손해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입히거나 안 입히거나 쌍방 대리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거래 말고 다른 개업공사를 통해서 내 물건을 사고 팔고 괜찮아. 다른 기업이가 공정하게 할 거니까 아까 공정 받잖아. 그리고 매도인에게만 대리권 수여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요 문제는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약간 뜸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요건 한 3줄 가, 3줄. 엄청 길어. 그래서 여기 이제 탈세 그리고 투기 조장하는 것도 3학년 3반. 그리고 이제 투기 조장인데 전매 차익이 없다. 전매 차익이 없어도 투기 조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나오면 요놈이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가 포상금이 나온다. 포상금입니다. 작년도에도 바로 나왔다. 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게 했을 때 그리고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막 제안했을 때 뭐 조폭이냐 담합이냐 입니다. 그리고 개업권사 업무를 방해하는 일반인. 그래서 이제 요 3학년은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고 부당단체 업무는 3학년 3반이라는 겁니다. 4개, 6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을 토지 그리고 건물 여기 다 집어넣어갖고 박스에도 넣었다는 겁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매매업. 꼭 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 괜찮다는 겁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밥 먹듯이 했을 때 정말 아주 업돼갖고 매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업될 정도로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매업 말고 교환, 임대차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매매업만 매매할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따로 볼 건 없고요. 근데 만약에 무등록을 몰랐다는 겁니다. 알면, 모르면 그입니다.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시중에 무등록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체 한번 쌩까십시오.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시험 문제 제일 안 내긴 하지만 모르면, 근데 모른데도 금쟁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합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게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입니다. 의뢰받았을 때 뭐 의뢰받아서 거래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으면 1학년 명의를 이용해서 거래가 아니라 이용만 하면은 바로 금쟁이입니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하여튼 결과는 안 본다. 하여튼 금쟁이는 결과를 안 봅니다. 조심하자. 그 다음 이제 3번째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 하여튼 어떤 명목이든 간에 중개보수는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해서 받고 싶지만 교도소 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상이면
그리고 깎아주면은 금쟁이 아니다. 초과니까 무죄가 되는 거지. 100만 원 받을 거 50만 원, 20만 원 문제 없어. 그입니다. 100만 원인지 200 그러지 말어. 그입니다. 그리고 합의해서 받아도 금쟁이. 그리고 돌려줘도 금쟁이. 큰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 법정중개보수는 하여튼 유효인데 초과해서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절대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다 사례, 증여, 자발적으로 줘도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이나 미술품, 꼴통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는 것도 금지 행위이다. 그러셔야 됩니다. 몇 푼 안 되는데요. 그래도 교도소입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생활용품 하나 받아도 금쟁이. 아주 어이없다 못해 쓰러질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법이 이렇다는 거지. 아니, 이거 주고 신고 들어갈까요? 그입니다. 이것도 겁나갖고 안 받아. 그러지 말고 일단 받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는 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실비는 별개니까.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전액을 지불해도 이건 합의니까. 그냥 매도인이 다 부담하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세금도 괜찮긴 해요. 합의가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냈었다. 부도 처리.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받았다는 겁니다. 다음날 가보니까요, 부도 처리가 됐대요. 그랬을 때도 금쟁이래요. 그리고 초과해서 받은 걸 반환해줬대요. 그래도 금쟁이래요. 그입니다. 하여튼 일단 받으면은 그 후에는 무조건 금쟁이야.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받고 얼른 돌려주면 되니까. 야, 이러면 무슨 처벌의 의미가 있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쟁이가 아닌 것은 분양대행, 관리대행. 이거는 겸업,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컨설팅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해. 그 다음에 요구만, 요구, 아까 받은 경우. 이 요구도 자꾸 냈었습니다. 요구도 아직은 안 받았으니까 금쟁이 아니야.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 우리 간이가세가 요즘 한 4%로 좀 오른 것 같은데, 자, 부가가치세 일반은 10%. 그러니까 80이면 88만 원 주세요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 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얼마만 넣어라. 순가. 요즘 안 내는데, 자, 순가 중개계약도 중개보수 내면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받으려고 했다가 법정만 받을게.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결국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쟁이야. 그입니다. 좀 이따가 바로 이제 보수 또 배울 거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쳤다. 여기도 이제 금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판단을 그르쳤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거래를 하기에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월의 가액을 숨긴 채로 3억인데 막 4억이라고. 그 다음에 현금하기 어려운 임야를 금방 팔 수 있다고. 금방 팔리니?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막 위조 변조, 이를 사로. 개발기획이 수립됐다. 될 수 있어요가 됐다. 그렇게 해서 거래했을 때는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금쟁이 아닌 것은 그럴 수 있다. 평가 판단,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려준다고 과대 선전을 했는데 현실화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뻥쳤는데 그대로 됐대요. 그건 이제 바랄 수도 아예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셨다가는 교도소 가는 게 뻔하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그대로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도소 가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 다 사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이제 3학년 간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문장 안 바꿔요.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증서 중개. 증서니까 3학년감입니다. 그것만. 그리고 이제 증서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근데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최근에도 역시 나왔었지만 또 내볼 만합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서.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계약서는 증서 아니다. 그냥 서식이다. 이런 것들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고요. 아주 많이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별표 3개값.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리고 거래 당사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얘는 얼마? 여기도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학년 3반. 손해 입히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의뢰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허락이 있어도 금쟁이다. 하여튼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가끔씩 냈었습니다. 근데 중개 의뢰인이 대리인 아니면 위임 받은 수임인 다 금쟁이야. 소유권자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금쟁이 3학년 보낼 테니까 직접 거래하지 말어. 팔고 싶으면 다른 기업을 통해 게임다. 제외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4번 요놈 이제 별표 3개입니다. 다른 개업공인사를 통해서 매매해. 다른 기업을 통해서 매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기업이가 공정하게 중개할 거니까. 또 다른 사람의 부모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 재산 아니면 괜찮다는 겁니다. 금쟁이 아니다.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는 가능,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일방대리는 한 사람만 매도내게도 매수내게도 다 지리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온다는 7번째 바로 이제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문장 안 바꾸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제한되지 아니야. 전매 제한된 아니야.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탈세는 투기 조장. 탈세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세금 안 내는 탈세. 그다음에 투기. 이렇게 투기를 조장한다고, 투기 때려잡는다고 아주 내내 정책 펴다가 문정부가 난리가 났었던 게 연놈을 때려잡는다는 투기. 그래서 국민 다 때려잡았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정상화 된다고 하니까 뭐 기대는 해보면 되겠죠. 하여튼 문정부 반대로만 하면은 윤 대통령 아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근데 그냥 소심해갖고 정책 내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고 난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계십니다. 정치는 산만한데 왜 그렇게 소심한가? 계십니다. 자, 전매차익이 뭐 없는 경우에도 금쟁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속입니다. 전매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아니다. 아니요. 결과는 안 봐. 그래도 금쟁이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출제 2순위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하면 요놈이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3번, 4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 자, 꼭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하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건 무조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금쟁이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뭐 탈세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 다음 이제 8번째부터가 이제 포상금도 나온다는 부당한, 여기 이제 문장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안 끝났는데,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이제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지금 현재 있는데 막 요걸 막 높게 팔려고 3억짜리를 3억 5천에 이런 식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고 줄 우려가 미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신고해. 포상금 50 줄 테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외에 기업공사하고는 중개를 공동중개를 막 제한한다는 겁니다. 회원사, 비회원사 똘똘 뭉친다. 이러면 3학년 상반가입니다. 이것도 신고해라. 포상금 줄 테니까 8번째, 9번째, 10번째는 포상금 감이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는 우리 매도 매수입니다. 우리 아니다. 누구든지 업무를,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5개.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우리를 정말 차별하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OX 문제만 얼른 볼까요? 자, 4개. 요 4개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딱 요 정도면 금쟁이 시험 문제 쉽게 그냥 풀고 나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다른 문장 나왔습니다. 다른 경고사를 통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아까 요 문장은 없었지. 그입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오면 금쟁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그런 경우는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금쟁이 아니라 간접거래니까 금쟁이 아니고. 그다음 2번, 개업권자가 매도인을,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매도인을 대리해서 중개하였다면 매수인들이 했냐고 그럽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요 두 개는 아주 그냥 맨날 단골 문제. 그리고 3번 보실까요? 두 놈이 안 나오면 3번이야. 투기를 조장한 경우라도 전면차익이 없는 경우 금쟁이가 아니다. 전면차익이 없어도 금쟁이이다. 결과 안 봐. 또 틀렸네. 그럽니다. 세 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들이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 다음에 뭐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그리고 개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까 8번, 9번, 10번 봤지? 근데 1년? 아니죠. 얼마? 3년입니다. 3년. 포상금도 나와. 3년이야 징역에 3천인데 무슨 1학년이래.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 4개가 1학년이고 요 놈은 부당단체 업무는 3학년이야. 3학년.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